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변수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나 또는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변수명 a인 변수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합니다. 역시 2 더하기 3이라는 계산 결과인 5를 변수명 b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수는 변수 이름을 쓰고 등호를 쓴 다음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a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프린트 a를 하면 a라는 문자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변수에 2 더하기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b를 하면 그의 결과인 5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등호가 같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등호 하나가 적혀 있을 때에는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저장한다, 대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같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사용하죠? 그럴 때에는 등호를 이렇게 2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은 수많은 자료를 다루는데요. 그러한 자료의 형식을 바로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자열 자료형, 숫자 자료형, 불 자료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 영상에 나머지 자료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이썬에서 숫자 자료형은 정수형과 실수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수라는 것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다면 실수형은 소수를 말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고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수형을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인티저의 약자를 써서 int라고 표현을 하고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의 약자를 써서 float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셀 때나 순서에 사용이 되고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든지 온도 측정을 한다든지 무게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계산에 사용이 되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정수형과 실수형을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 자료의 형식을 확인할 때에는 타입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출력 함수를 쓴 다음에 타입, 예를 들어 37이라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러고 실행 결과를 보면 int라고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이라는 건 정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타입을 쓴 다음에 37.5라고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게 float라고 실수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형을 배우고 있으니 4층 연산자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3 더하기 4를 하면 7이 나오겠고 프린트 5 빼기 2 하면 3 프린트 2 곱하기 4 여기서 곱하기는 X 표시가 아니라 우리 계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별표 표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8 나누기 4는 2 여기까지는 사실 4층 연산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추가로 배울 게 있다면 프린트 21 나누기 5를 해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안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4.2로 소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몫을 알고 싶을 때에는 프린트 21 한 다음에 이 나누기 연산자를 2번 쓰고 5를 하면 몫 4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눗셈을 하고 나머지를 알고 싶어요. 즉 21 나누기 5는 나머지가 1이겠죠. 그것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21하고 %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그리고 5를 해주면 그의 나머지인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프린트하고 2의 3승, 즉 곱하기 연산자를 2번 연이어 쓰면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8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희가 간단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num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2 더하기 4 곱하기 3을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연산이 우선이니까 4, 3, 12 더하기 2를 해서 14가 나오겠죠? 프린트 num. 근데 제가 이제는 이 num이라는 곳에 더하기 2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num에 num 플러스 2를 하면 이제 num을 프린트해보니 더하기 2가 된 16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 대신에 num 플러스 등호 쓴 다음에 2를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num이라는 곳에다 이제는 곱하기 2를 해볼게요. num 곱하기 2 그리고 프린트 num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6 곱하기 2를 한 32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줄여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로 32의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는 num에 나누기 2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2를 2로 나눈 16의 결과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숫자형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문자열 자료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문자열 자료형을 볼 텐데 문자열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문자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은 모두 문자를 여러 개 나열해서 만들죠. 그래서 단어, 문구, 문장을 모두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숫자형에서 좀 전에 배웠죠. 정수형은 int, 그리고 실수형은 float라고 표현을 한다면 문자열은 스트링의 약자를 써서 str이라고 말합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print hello 했어요. 그러면 hello라는 문자열이 지금 출력이 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를 써서 hello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rint a는요? 그냥 이렇게 한 글자는요? 요거 문자열일까요? 문자열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문자열이라는 것은 단어, 문구, 문장 모두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A의 처음과 끝을 보세요. 지금 따옴표로 되어 있죠. 이것은 문자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는 성공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옴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볼게요. 따옴표를 쓰고 저는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더니 컴퓨터에서는 이 작은 따옴표 사이에 있는 저는 있죠. 이거를 문자로 인식이 되어서 에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을까요? 프린트를 하고 작은 따옴표가 아닌 큰 따옴표를 써준 후에 저는 성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에러 없이 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잘 떴죠. 마찬가지로 이 성공이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내가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문자열을 둘러싸는 이 기호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문자열 내에서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이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프린트 저는 성공입니다를 쓴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 내에서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은 그 따옴표 있죠. 거기 바로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이는 겁니다. 역슬래시가 어디에 있죠? 노트북 키보드 사진을 찍어봤는데 백스페이스랑 엔터 사이에 원화 표시가 있죠. 이것이 역슬래시고 시프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슬래시입니다. 확인하셨죠? 역슬래시, 여기도 역슬래시를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 줄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프린트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연이어서 3번 써주면 됩니다. 이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저는 민성공입니다 하고 또 따옴표 3개를 연이어서 써주면 이렇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 줄을 표현할 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프린트 저는 민성공입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슬래시 문자 바로 뒤에 소문자 n을 붙이면 그것은 줄바꿈을 한다는 의미예요. 실행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띄어쓰기가 나온 이유는 여기를 띄워놨는데 다시 붙여서 프린트를 해보면 네, 붙여서 잘 나오죠. 더불어 역슬래시 문자에 t를 넣어볼까요? 그럼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n 대신에 실행 결과를 해봤더니 저는 민성공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탭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탭 간격을 주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역슬래시 문자 플러스 소문자 t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슬래시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문자열 내에서 내가 역슬래시라는 것을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쓰냐면 프린트 검정 역슬래시를 연이어서 2개를 써주고 노랑 표현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역슬래시 표현이 나오네요. 이렇게 백슬래시 문자와 조합한 것을 이스케이프 문자 또는 탈출 문자라고 합니다. 저희 앞전에 봤던 이 저는 성공입니다 예시 있죠. 여기서도 역슬래시 다음에 따옴표를 썼잖아요. 이거 역시 탈출 문자입니다. 이 탈출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 이 용어를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역슬래시 문자 뒤에 소문자 n이 왔을 때에는 줄바꿈 역할을 하고 또 역슬래시 뒤에 t라는 문자가 왔을 때에는 탭 간격으로 띄어쓰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익혀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연산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프린트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감사합니다라고 연결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숫자형에서의 그 더하기 연산자가 아니라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연산자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연산자는 반드시 문자열과 문자열끼리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김성공하고 990202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지금 숫자잖아요. 뒤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숫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문자열로 변형시켜줘야 돼요. 이때 바로 사용하는 게 따옴표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문자열이라는 거는 따옴표,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으면 문자열이 된다고. 지금 색깔도 바뀐 거 방금 보셨죠?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실행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문자열 연결 연산자라면 문자열 반복 연산자는 뭐냐면 프린트 감사하고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감사라는 단어가 곱하기 10번, 즉 10번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문자열 인덱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인덱싱. 인덱싱이라는 것은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문자열 내에 어떠한 문자를 내가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덱싱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인덱스라는 개념을 알아볼게요. 인덱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I love programming 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에 이 문자열 내에 문자들의 순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I 있죠. 이것은 0번째 인덱스가 됩니다. 왜 0번째지?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I love programming 이라는 문자열에 띄어쓰기가 있죠. I 띄어쓰기, love 띄어쓰기. 요 공백 역시도 순서를 매길 때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린트 출력을 하고 싶은데
세 번째 인덱스를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I 공백 L O 요게 바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잊지 말고 이 마이너스는 뭐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이너스 1은 맨 뒤에요. 뒤에서부터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2다 하면 뒤에서부터 12번째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갈게요. 그러면 PPT 예시처럼 A라는 변수에다가 I love programming 이라는 문자를 변수 A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해봅시다. A라는 변수에서 내가 0번째 인덱스를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문자 I가 나오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서를 셀 때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또 프린트 A 3을 하면 0, 1, 2, 3. 제가 방금 어떻게 세웠죠? 0, 1, 2, 3. 즉 공백도 또 특수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순서를 셀 때. 그래서 5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린트 A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G가 나오네요, G. 맨 뒤에 있는 게 나옵니다. 프린트 A 하고 마이너스 5를 하면 뒤에서부터 5번째짜리 거가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자열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문자열 슬라이싱은 앞에서 배웠던 인덱싱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구간의 문자를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는 I love programming 이라는 문자열이 있죠. 여기서 love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L, I 이렇게 한 글자 말고 어떤 구간의 문자를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수를 써주고 시작과 끝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린트하고 A라는 변수에서 이 love를 가져와 볼게요. 0, 1, 2 시작은 2부터 3, 4, 5 5까지 쓰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예상과 달리 LOV까지만 했어요. 우리는 LOVE를 출력하고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슬라이싱 할 때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시작 지점은 그대로 써주나 요 끝 지점은 내가 원하는 그 구간보다 플러스 1 더해가지고 1을 더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0, 1, 2부터 3, 4, 5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5라고 쓰면 안 되고 플러스 1을 한 6을 써주셔야지 이렇게 LOVE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부터 6 바로 직전까지 2부터 5까지만 출력이 된다는 의미예요. 학교 시험에서 이거 1학년 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아주시고 우리 A에다가 만약에 앞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O라고만 써볼게요. 그랬더니 실행 결과가 I love V 이렇게 나오네요. 즉 앞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 처음부터 요 끝 번호까지 라는 의미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프린트 A를 한 다음에 뭐 앞에 번호는 2로 해주고 뒤에 끝 번호는 아무것도 안 써주면 이렇게 시작 번호부터 끝까지 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A를 쓰고 아무것도 안 써줘요. 앞에도 뒤에도 안 써줄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고 실행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MI가 나오네요. 무슨 말이냐?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부터 즉 여기 M부터 마이너스 3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이너스 2까지 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번호를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구간보다 플러스 1만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MIN까지 표현을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1을 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
MIN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문자열 포매팅은 문자열 안에 원하는 위치에 어떤 값을 삽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은이의 생일은 5월입니다 라는 문장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범수의 생일도 5월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은이, 범수, 이름만 다르지 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단 문장을 다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 시은이에 퍼센트 %s라고 넣어주고 뒤에다가 또 퍼센트 쓰고 아까 문자열 시은이 써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퍼센트 뒤에 있는 문자열 여기서는 시은이가 퍼센트 %s 위치에 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s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문자열 스트링을 의미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범수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범수를 쓰면 네, 시은이의 생일은 5월, 범수의 생일은 5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가능해요. 만약 성공이의 생일은 7월입니다를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 %d를 써볼게요. 그리고 %d에 정수 7을 넣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성공의 생일은 7월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d는 정수를 의미하는데 %d에 있는 이 정수를 요 %d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러면 정수형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실수형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원주율 파이요 3.14 1592입니다. 를 출력하고 싶은데 요거 대신에 %f를 넣을게요. 이때 f는 float, 실수를 의미를 하고 뒤에다가 % 쓴 다음에 3.141591을 넣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네, 원주율은 이 %f 위치에 뒤에 있는 실수가 대입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수 두째 자리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무 길어, 소수가. 그래서 이 f 바로 앞에 0.2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거는 점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즉 여기서는 2. 이게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2니까 3.14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나오죠. 근데 0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앞에다가 10을 쓰면 10개의 칸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서는 그냥 3.14가 출력이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것은 10개의 칸에서 내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값을 2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s의 생일은 %d 월입니다 하고 %를 써요. 값을 2개를 넣을 때는 %뒤에 괄호를 반드시 붙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성공이의 생일은 7월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순서대로 성공이는 %s에 들어가고 7은 정수 %d에 들어갑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나오죠. 즉, 2개 이상의 값을 넣으려면 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여서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는 뒤에 %가 아니라 점 포맷을 써볼게요. 선주는 귤을 좋아하고 범수는 땡땡을 좋아해. 그리고 점 포맷을 뒤에다가 써준 다음에 그 괄호 안에다가는 바나나라는 문자를 넣었어요. 그럼 이 문자열이 바로 이 중괄호 안에 대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력을 해볼까요? 네, 예상대로 범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값을 넣고 싶을 때에는 그럼 중괄호를 2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는 선주는
요 귤 대신에 중괄호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괄호를 쳤고 귤을 쓴 다음에 컴마 바나나를 써주면 됩니다. 네, 확인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숫자를 넣어 볼까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0, 1을 넣었어요. 실행 버튼을 눌러보니 다 동일하네요. 그러면 왜 굳이 중괄호만 하면 되지? 숫자를 왜 또 넣냐? 만약에 숫자를 여기에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봅시다. 네, 그랬더니 선주는 귤을 좋아하고 범수는 바나나를 좋아했는데 두 번째 줄 보니까 얘는 바나나를 좋아하고 범수가 귤을 좋아해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넣었을 때 이 0번째에 있는 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첫 번째에 있는 이 바나나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fruit 1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fruit 2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 왜 변수를 지정할 때 어떻게 했죠? 등호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fruit 1 귤을 쓰고 fruit 2 바나나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도 역시 그대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변수 선언할 때 등호 쓴 것처럼 fruit 1 여기에는 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fruit 2에 바나나 문자열이 들어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자열 자료형에 사용하는 내장 함수인 문자열 관련 함수를 볼게요. I love programming 이라는 문자열이 담겨져 있는 이 a라는 변수를 가지고 앞으로 문자열 관련 함수를 계속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a라는 변수의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즉,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는 len이에요. a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네, 출력을 해봤더니 18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 또한 세는 데 있어서 포함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쓴다면요? 이거는 위에 변수 a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0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즉 공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렀더니 0이 아니라 이번에는 1이 나왔어요. 아, 길이를 셀 때에는 공백을 반드시 포함을 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find 함수는 문자열에서 그러니까 I love programming에서 내가 P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정 문자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프리는 a라는 변수에서 find 함수를 쓸 건데 내가 알파벳 5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이럴 때 실행 버튼을 눌러보니 숫자 3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3이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거 우리 파이썬은 항상 0부터 센다고 했죠. 0, 1, 2, 3이죠. 그래서 find 5를 했을 때 실행 결과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print a.find를 하고 만약에 q를 넣어볼게요. 근데 지금 a라는 변수 이 문자열에서 q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없는 문자를 넣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즉 없는 문자를 내가 넣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m이라는 이 문자를 find 함수에 넣어 볼게요. 근데 m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첫 번째 m의 위치가 반환이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m의 위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13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표에도 볼 수 있다시피 첫 번째 m의 위치가 반환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만약에 같은 문자가 있을 때에는 맨 처음 나오는 위치를 반환해 준다. 이 find랑 비슷하게 index 함수도 볼게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내 문자의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인덱스는 만약에 문자열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자인 Q를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뜹니다. value error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find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자를 내가 넣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는 반면에 인덱스를 사용할 때에는 아예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인덱스 역시도 문자의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해볼까요? 네, 지금 11번째와 18번째 그 라인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행을 시켜봤더니 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는 카운트를 볼게요. 이건 뭐냐면 뭔가 직관적으로 느낌이 왔을 텐데 개수, 네,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a.count m을 치면 지금 m 몇 개 있죠? 우리 2개 있죠?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2가 나옵니다. 또 어퍼라는 거를 볼게요. 어퍼는 뭐냐면 문자 내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대문자가 있다면 대문자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변수명 a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대문자로 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것도 있겠죠. 네, lower가 있습니다. print a.lower 실행을 했더니 네, 다 소문자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replace를 볼게요. replace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문자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예요. replace가 대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문자열의 특정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변수를 쓰고 이 점을 왜 자꾸 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자열과 관련된 이 함수가 다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문자열 변수 이름 뒤에 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변수점 place를 하고 여기 앞에다가는 대상 문자를 쓰고 뒤에다가 바꿀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는 게 좋죠. print a라는 변수에서 내가 replace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문자를 맨 앞에 있는 이 대문자 I 있죠. 이거를 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봤더니 wheel of programming이라고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를 바꿀 건지는 앞에다가 써주고 그 바꿀 문자, 새로운 문자는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split 함수를 볼게요. 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변수 split 하고 괄호 안에는 구분자를 써준 거예요. 웬 구분자? 괄호 안에 있는 이 구분자로 문자를 나누어 줍니다. 예시를 또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대학생 언더바 김성공 언더바 학번 182047. 그러면 언더바 기호를 기준으로 문자를 나눠볼게요. 스플릿을 쓰고 구분자는 우리가 뭐였죠? 언더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봤더니 네, 이렇게 대학생 김성공 182047로 나뉘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리스트인데 우리 리스트는 다음 강의에서 볼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스프릿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러한 구분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문자열이 나누어지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트립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ss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공백이 막 있죠. 변수명은 ss죠. 그래서 ss. 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했더니 파이썬이라고 나오네요. 공백이 사라졌죠. 그리고 마지막 join 함수를 볼 건데 우리가 좀 전에 split 함수에서 이 하나의 문자열을 이 언더바 기준으로 쪼개서 리스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리스트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함수인 join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어떤 걸 출력하고 싶냐면 마이너스에 점 join을 쓴 후에 그 괄호 뒤에다가는 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join 뒤에 리스트를 넣고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리스트였던 것이 이 마이너스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문자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스트라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숫자 자료형과 문자열 자료형을 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불 자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형은 true와 false, 즉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으로 boolean이라고 불리며 짧게 boo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true를 쓸 때 또는 false를 쓸 때 이렇게 소문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프린트 1과 1이 같냐라고 해볼게요. 당연히 같죠. 같은 숫자죠. 그쵸?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등호가 두 개일 때가 같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네, true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1과 0이 같냐라고 했어요. 다른 수죠. 그러면 false, 거짓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같다라는 건 알겠어요. 등호가 두 개 붙여지는 거.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프린트 2라는 숫자가 3보다 크냐 했어요. false가 나오겠죠? 네, 여기 아래. 그리고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느낌이 오실 테지만 2가 3보다 크거냐 같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프린트 2가 3보다 작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true가 나오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프린트 2가 3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하면 true가 나오겠죠. 이 bool 자료형은 조건문의 반환값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나중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숫자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그리고 bool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자료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